기술 봉쇄에 분노한 UAE가 프랑스의 라팔 F5 프로젝트에 사실상 결별을 통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프랑스는 UAE의 천문학적 자금력을 등에 업고 라팔 F5 사업을 야심차게 밀어붙이려 했지만 정작 가장 핵심적인 기술 이전 문제에서 벽을 넘지 못하며 판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래 UAE는 라팔 F5 개발비 약 50억 유로 가운데 약 35억 유로를 부담하는 방안까지 거론될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협상이 기술 이전 문제로 결렬되면서 프랑스가 믿었던 거대한 자금줄이 순식간에 흔들리게 됐습니다. 핵심은 결국 전투기의 두뇌입니다. 프랑스는 미션 컴퓨터 소스코드와 주요 장비 운용 노하우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전자광학 계통의 핵심 기술 역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자국이 원하는 무장을 자유롭게 통합하지 못하고 미사일 하나를 달 때마다 프랑스의 승인과 비용 구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즉, 돈은 내대 작전 주권은 갖지 못하는 구조였고 UAE가 이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결국 UAE는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블랙박스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프랑스는 돈은 필요해도 블랙박스는 절대 열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대립은 단순한 가격 협상이 아니라 누가 미래 전력의 주도권을 쥐느냐를 둘러싼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라팔 F5는 유무인 복합 체계와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을 극대화해 스텔스기가 아니더라도 스텔스기를 먼저 탐지하고 제압하겠다는 이른바 5.5세대급 개념으로 포장돼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청사진을 내세워도 파트너 국가가 실질적 운영 주권을 얻지 못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결국 반쪽짜리 구상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프랑스가 이제 수조원 규모의 부담을 사실상 홀로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라팔 F5는 프랑스 입장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체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자국 해국 재력과 항공전력,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떠받치는 핵심 카드입니다. 따라서 개발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용 부담을 가볍게 넘길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그동안 프랑스는 유럽의 독자 방산 강국이라는 자존심을 내세워왔지만 이번 사안은 자존심만으로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을 정면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심 기술 전체를 무제한으로 개방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파트너 국가가 실전에서 원하는 무장을 통합하고 현지 운용에 필요한 범위의 최적화와 운영 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열어줄지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면서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읽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실용성과 유연성이 지금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핵심입니다. UAE가 프랑스와의 갈등 속에서 대안을 찾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 하나가 한국의 KF-21 보라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자국 플랫폼에 자국 무장만 얹으려는 경향이 강했고 기술 접근권 역시 철저히 통제해왔습니다. 그러나 KF-21은 향후 파트너 국가의 요구에 따라 자국산 무장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유연성과 운용국의 실질적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매국이 전력 운용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비싼 돈을 내고도 끝까지 외국 시스템에 종속되느냐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KF-21의 미래 확장성입니다. 지금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텔스 성능 강화, 무인기 협업, 네트워크 전투체계 고도화까지 염두에 두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KF-21은 완성형이 아니라 시작점에 가깝습니다. 반면 라팔 F5는 기존 플랫폼의 개량과 진화를 통해 경쟁력을 이어가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 차이는 단기 성능표만 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10년 뒤, 20년 뒤를 보는 국가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차이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UAE는 이미 한국과 대규모 방산협력 구상을 논의해왔고, 중동 전역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궁 II, KF-21, K2 전차, K9 자주포 등은 이제 더 이상 가성비 무기가 아닙니다. 실전성과 납기, 운용,
유연성, 후속 지원, 기술 협력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한국 방산은 기존 강자들의 독점 구조를 흔드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한때는 미국과 유럽의 하위 대체제 정도로 취급하던 시선이 이제는 전략 균형을 바꾸는 핵심 공급국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도 이 변화는 결코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프랑스가 한국과의 관계를 단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틀로도 묶어두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전투기 개발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제조 역량과 공급망 관리 능력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모 운용 경험, 장거리 작전 개념, 엔진 및 무장 체계 공동 연구 같은 요소까지 결합할 수 있다면 프랑스로서는 한국이 가장 불편하면서도 가장 탐나는 상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자를 묶어두는 것이 곧 생존 전략이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중동의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은 한국의 존재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반복되는 시대에는 단일 방공체계 하나만으로는 국가 전체를 지킬 수 없습니다. 국지방어, 국가방어, 전략방어, 그리고 인공지능과 사이버 영역이 동시에 얽힌 다층방어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통합 방공망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새로운 방위 협력의 축으로 보기 시작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의 영향력이 방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핵심 고객일 뿐 아니라 이를 정제하고 고부가 가치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 다시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글로벌 에너지 허브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동이 한국을 중시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기를 잘 사주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에너지와 산업, 수출과 공급망을 잇는 거대한 연결축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이 흔들리면 한국도 흔들리지만 반대로 한국이 버텨주면 세계 공급망 역시 함께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흐름은 단순한 프랑스와 UAE의 갈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미래 방산 질서의 표준을 줄 것인가, 누가 돈만 받는 공급자가 아니라 파트너 국가의 주권까지 설계해주는 진짜 동맹형 공급자가 될 것인가를 가르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추격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가 먼저 찾기 시작한 대안이자 기존 강대국들의 독점 구조를 깨뜨리는 실질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기술을 닫아걸며 스스로 판을 좁히는 사이 한국은 열어줄 것은 열어주고 지킬 것은 지키는 방식으로 판 자체를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막대한 자금을 가진 국가들은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 설계자이자 운영 주권의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요구를 읽지 못하는 국가는 돈도 잃고 시장도 잃게 됩니다. 반대로 그 요구를 정확히 읽고 실전성과 유연성, 산업협력과 주권 보장을 함께 묶어낼 수 있는 국가는 새로운 질서의 중심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지금 중동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 그리고 세계 방산 지형이 한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하청 대체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판을 바꾸는 주도국으로 올라설 준비를 끝내가고 있습니다. 최신 흐름을 공개 보도로만 짧게 보강하면 최근 일부 외신과 항공 전문 매체는 UAE가 기술 이전 갈등 끝에 프랑스의 라팔, F5 공동 자금 조달 구상에서 발을 뺀 것으로 전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현재 공개 보도마다 표현 강도가 조금씩 다르므로 완전히 확정된 공식 결론이라기보다 협상 파열음이 공개적으로 커진 단계로 보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한국과 프랑스는 2026년 4월 3일 서울 정상회담에서 중동 위기 속 방산,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한국과 UAE는 2월 말 3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 MOU를 맺어 대공방어, 공군, 해군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혔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3월 25일 KF-21 초도 인도 행사에서 첨단 항공 기술과 엔진, 부품, 소재 개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은 지금 말뿐이 아니라 외교, 수출, 개발 투자까지 동시에 밀어붙이며 전투기와 방공, 에너지 안보를 하나의 전략축으로 묶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에너지 측면에서도 오늘 기준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불안으로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대체 항로와 공급선 확보를 서두르고 있으며 정부가 비축유 활용과 공급망 안정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역설적으로 한국과 중동의 전략적 결속, 그리고 한국 정유, 방산, 물류 역량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